안녕하세요. 희망찬 목도시 계양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계양톡톡의 권혜정입니다. 몸이 아플 땐 쉽게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땐 도움을 요청하는데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계양구에는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올 한 해, 이곳에서 어떤 도움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말을 맞아 정신건강을 온택트하다를 주제로 한 해 정신건강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계양구청 7층 신비홀 및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업 공유, 유공자 표창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그간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사례 및 복지사업을 연구하는 연구기획팀,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마음건강팀, 정신장애인 카페 운영 및 시설 종사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팀, 응급상황 발생 시스템 체계 구축 및 상담을 지원하는 응급개입팀이 활동하며 마음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산후우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우울감이 느껴지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참여 공간을 통해 힐링 음악 듣기, 상담 신청하기, 관련 자료 구독하기 등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는 물론 앞으로도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돕는 것은 물론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많은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망설이지 마시고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어 방역은 강화하고 서민 경제에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추가돼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먼저 생활 방역 수준의 1단계는 수도권 1일 확진자 100명 이상의 경우로 마스크 착용 의무,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운영되지만 출입자 명단 기록, 환기 소독 등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은 50%로 제한하고 학교에서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의 시작으로 보는 1.5단계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됩니다. 2단계는 30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전국적 확산 우려가 있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방문 판매업, 노래방, 공연장 등은 9시 이후 운영 금지, 음식점의 매장 내 9시 이후 식사 제한, 카페 내 식사 금지, 배달, 포장만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적 유행 단계로 보는 2.5단계는 하루 확진자 400명 이상 발생 시 시행되는데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대중교통 50% 이하 예매 제한 공고, 학교 등교 3분의 1 준수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하루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이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등교 금지, 스포츠 경기 금지, 비대면 예배, 필수 인력 외에 재택근무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는데요. 미착용으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개인 방역 수칙은 물론 단계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연간 1억 6천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 매립과 소각을 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계양구에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쓰레기 감량 캠페인 참여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계양구에서는 쓰레기 감량 캠페인 참여 이벤트를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총 3가지의 과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쓰레기 줄이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본인의 SNS에 올립니다. 이때 계양구청, 계양구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등의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고 계양구 SNS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주면 끝! 둘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퀴즈를 풀고 계양구청 블로그에 정답과 참여자의 정보를 비밀 댓글로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레기 줄이기 동참,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다짐 한마디 작성하기가 바로 마지막 참여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 방법,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계양구청 SNS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우리 계양구가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양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계양에 빠지다 리포터 박은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갓 담근 이거 한 점이면 밥 한 공기 뚝딱. 생각만 해도 군침이 자르르르 도는데요. 긴긴 겨울 밥상을 책임져줄 바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집 저 집 김장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곳에서도 김장을 담근다는 소식이 들려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의 김장은 특별한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김장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장을 담그러 출발해 볼까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김장계의 달인들이 있다. 자칭 타칭 김장의 달인들이 드디어 김장을 담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계양삼동 행정복지센터. 달인이 모였다는 소문답게 그 규모도 심상치 않은데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김장 담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떤 네. 행사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웃돕기로 항상 하는 연중 행사로서 김장 담그기 하는 거예요. 저희 회원들, 새마을 분유회 회원들과 이제 타 단체 봉사자들 몇 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몇 포기나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원래 저희가 좀 많이 담궈서 나눠드리는 게 좋은데 좀 재정상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좀 받기 어렵고 이래서 좀 그 재정난에 부딪혀서 좀 조금밖에 못해요. 200포기. 200포기. 예. 일단 오늘 저도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어봤는데요. 함께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은 저희 필요할 때니까 같이 해보세요. 통통하게 잘 익은 배추는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가꾸고 기른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담그는 김장의 양은 배추 200포기가량. 작년까지 350포기가 넘는 김장을 담가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매해 이렇게 규모 있게 김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저 어르신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하는데 집에서라도 이거 반찬을 해서 잡수시라고 우리가 김장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어르신들 저희들이 그냥 성의껏 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김장 담그게 됐는데요. 이렇게 김장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못 나오시고 하니까 집에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지금 나왔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양 삼동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나누는 소중한 김장김치라고 합니다. 소중한 손길로 담근 김치는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돼 긴 겨울 그분들의 밥상을 맛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마스크도 단단히 쓰고 시작된 김장하기. 김장의 달인들답게 척하면 척.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자리 잡고 김장에 참여해봤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 동네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자원봉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담그는 김치 맛의 비결이 있을까요? 정성이
땡기고 양념이 맛있게 또 다 이게 골고루 양념에 배합돼서 더 맛있게 하십니다. 이 김치가 이 배추가 직접 담그신 배추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직접 농사 지은 거라 무농약이고 해서 더 믿고 드셔도 돼요. 맛있게. 조금은 서툴지만 나눔을 위해 쓰이는 김장에 참여했기에 저도 천천히 참여해보았는데요. 달인들의 손길을 따라가기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양 삼동 부녀회 달인들이 김장을 담는 속도, 저와 비교하니 정말 손이 빠르신데요. 김장 달인 소리 듣기에 충분하죠? 여기 오늘 담그는 김치 맛에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정성. 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정성. 오늘 이렇게 김장하시고 계신데 드실 어르신들께 맛있게 드시라고 한 말씀은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들 애쓰시고 꼼짝도 못 하시는 데들 김장들 맛있게도 잡수시고요. 건강하시고 겨울에 건강하게들 지냈어요. 해마다 김장 나눔을 해온 계양 삼동.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이 걱정이라 올해는 김장을 멈출까도 했었지만 김치 맛을 알고 기다려온 이웃들을 위해 김치조차 밥상에 올릴 수 없는 이웃들이 혹시나 생길까봐 규모는 조금 줄였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올해도 변함없이 김장을 담급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김장 나눔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지만 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대요. 이 손길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삼동 새마을분유에서 김치 힘들게 어렵게 담그고 있으니까 그거 받으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추를 직접 길러 가꾸고 정성 들여 맛을 입히니 김치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부족한 솜씨지만 그 마음을 알고 느끼기에 정성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맛 좀 보실래요? 맛이 끝내줘요? 200포기의 김장을 순식간에 완성해낸 계양삼동 부녀회. 드디어 올해 김장 끝!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곧 계양삼동의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들을 만나러 갈 예정인데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상, 맛있는 밥상이 되어줄 겁니다. 네, 계양 삼동처럼 김장을 직접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김치를 구매해서 직접 나누는 곳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작전 이동에 특별한 김치가 도착했습니다. 작년까지 부녀회에서 직접 만들어 나누던 김장을 대신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김장을 구매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는 걸로 계속 매년 했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생각도 못해서 노인네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김치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음식을 잘 받아서 드시고 코로나도 잘 이기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도착한 김치를 보낼 곳에 수에 맞게 나누고 재포장한 후 작전 이동 주민들이 직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배달을 합니다. 살 가득 실은 김장김치. 김치뿐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배달되겠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보장협의체에서 김장 만들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유산균 먹고 튼튼해지셨으면 좋겠고 올 겨울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치를 직접 담궈서 드리는 게 맞지만 또 사정상 올해 그래서 저희가 김치를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서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김치 맛있게 푸근한 마음을 갖고 나눔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들. 코로나19도 추운 겨울도 이분들의 따뜻한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장에 참여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맛을 보았습니다. 이 맛은 아마도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포터 박은비였습니다.